나는 아버지가 손에 쥔 유언장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모든 재산은 장남 민수에게, 차남 현우에게는 월 50만 원씩 생활비만 지급한다. 30년간 아버지 사업을 키우고 밤낮 없이 뛰어다니며 회사를 일궈낸 건 나였는데, 형은 대학 졸업 후 해외에서 놀기만 했는데 말이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현우야, 미안하다. 하지만 장남이 모든 걸 물려받는 게 우리 집안 전통이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버지에게 나는 그저 형을 위해 일하는 도구였을 뿐이라는 것을, 30년간의 모든 희생이 헛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나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카드가 하나 있었다. 아버지와 형이 절대 상상하지 못할 비밀이. 안녕하세요. 인생의 단면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 인생이야기 채널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올해 53이 되었다. 이름은 박현우. 30년 전부터 아버지의 물류회사 동신운수에서 일해왔고 지금은 실질적인 경영을 맡고 있다. 아버지는 75살로 5년 전부터 당뇨 합병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시지만 여전히 회사의 최고 결정권자로 계신다. 오늘도 새벽 6시부터 물류센터에 나와 배송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다. 직원들은 모두 나를 사장님이라고 부르지만 정작 법적으로는 그저 전무일 뿐이다. 모든 주식과 재산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고 나는 월급쟁이나 다름없었다. 현우야, 아버지가 찾으신다.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오셨다.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나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30분 거리의 집까지 가는 동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최근 들어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계셨기 때문이다. 집에 도착하니 아버지는 안방 침대에 누워 계셨다. 평소보다 더 야윈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이었다. 유언장, 상속 관련 서류, 그리고 변호사 명함이 보였다. 아버지, 무슨 일이십니까?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시더니 입을 열었다. 현우야, 앉아라. 아버지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다. 무겁고 진지했다.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아버지가 이제 얼마 못 사실 것 같구나. 의사 선생님 말로는 길어봐야 6개월이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아버지는 지난 30년간 내 인생의 전부였다. 대학 졸업 후 바로 회사에 들어가 지금까지 오직 아버지와 회사를 위해 살아왔는데, 그래서 이제 정리할 게 있단다. 아버지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가리키셨다. 유언장을 작성했다. 변호사도 불렀고 어머니도 증인으로 서명했단다. 나는 숨이 막혔다. 30년간 회사를 키운 건 나였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말도 없이 일했던 건 나였다. 고객사와의 협상, 직원 관리, 재무 관리까지 모든 걸 내가 해왔다. 형인 민수는 대학 졸업 후 호주로 떠나 지금까지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다. 1년에 한두 번 안부 전화를 할 뿐 회사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아버지, 그런데 왜 갑자기? 현우야,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장남이 모든 걸 물려받는 게 전통이란다. 내가 30년간 고생한 건 아버지가 잘 안다. 하지만 전통은 바꿀 수 없구나.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지난 30년간의 모든 노력이,
모든 희생이 헛된 것이었다는 걸. 아버지에게 나는 장남 민수를 위해 회사를 지키는 관리인에 불과했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직 포기할 수 없었다. 30년간 쌓아온 게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내 은경이는 내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었던 모양이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나는 오늘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모두 털어놓았다. 아내는 듣고 있던 중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30년 동안 회사를 키운 게 현우 씨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형님은 한 번도 회사 일 도운 적 없잖아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우리 부부는 아이 둘을 키우며 모든 걸 회사에 바쳤기 때문이다. 큰애는 내년에 대학을 가야 하고 둘째도 고등학생이었다. 앞으로의 교육비를 생각하면 막막했다. 그런데 여보, 아버님이 정말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혹시 마음을 바꾸실 수도. 아니야. 아버지는 이미 변호사까지 부르셨어. 결정은 끝났다는 식이었어.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와 같이 회사로 출근했다. 하지만 모든 게 다르게 보였다. 내가 30년간 갖고 온 이 모든 것들이 곧 형의 것이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다. 점심시간 나는 회사 근처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호주에 있는 형 민수로부터였다. 현우야, 아버지한테 연락받았다. 유산 상속 얘기 들었어. 형의 목소리는 예상과 달리 조심스러웠다. 형이 회사를 물려받게 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나는 솔직히 한국 회사 경영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 30년간 내가 키운 회사인데. 잠깐 형의 말투가 이상했다. 마치 미안해하는 것 같았다. 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아버지 뜻이시니까. 하지만 너한테는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도 알거든. 형과의 통화를 끝내고 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형도 이 상황을 불편해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아버지를 설득할 방법이 있을까? 그날 저녁 나는 다시 아버지를 뵈러 갔다. 아버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난 30년간 제가 회사에서 해온 일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이 회사가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저었다. 현우야, 아버지도 너한테 미안하다. 하지만 장남이 모든 걸 물려받는 게 우리 집안의 법도란다. 그 대신 너한테는 평생 월급을 보장해주겠다. 평생 월급이요? 민수가 회사를 맡게 되면 너는 전무직을 유지하면서 지금 받는 월급의 1.5배를 받게 될 거다. 평생 보장이야. 나는 어이가 없었다. 내가 키운 회사에서 형의 밑에서 평생 월급쟁이로 살라는 얘기였다. 그것도 마치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말하고 계셨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아버지가 모르는 사실 하나를 꺼내들 때가 온 것 같았다. 5년 전부터 내가 비밀리에 준비해온 그것을. 5년 전의 일이었다. 아버지가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지신 후 나는 회사 경영을 완전히 떠맡게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한 가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만약을 대비해서 말이다. 물류업계는 관계가 모든 것이었다. 30년간 내가 쌓은 고객사와의 신뢰관계, 협력업체들과의 네트워크, 그리고 핵심 직원들과의 유대관계.
이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다. 먼저 핵심 고객사 5곳과 비공식적인 대화를 나눴다. 물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내가 새로운 회사를 만들게 된다면 어떨 것인지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살펴봤다. 현우 전무님, 저희는 솔직히 회사보다는 사람을 보고 거래하는 거거든요. 30년간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 분이니까요. 전무님이 어디 가시든 저희는 따라갈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핵심 직원들과도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눠봤다. 물류팀장 김 과장, 영업팀장 이 과장, 그리고 회계팀의 박 대리. 이들은 모두 나와 함께 10년 이상 일해온 사람들이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회사가 아니라 사장님을 믿고 일하는 거예요. 만약 사장님이 나가신다면 저희도 따라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사의 핵심 자산이었다. 동신운수의 가장 큰 자산은 물류센터 부지와 건물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회사를 돌리는 핵심은 고객사와의 계약, 운송 네트워크, 그리고 인력이었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오늘 아버지와의 대화 후 나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내 계획을 모두 털어놓았다. 여보, 나 새로운 회사 차릴 생각이야. 새로운 회사요? 갑자기? 갑작스러운 게 아니야. 사실 5년 전부터 준비해왔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야. 나는 아내에게 지난 5년간 내가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아내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점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여보, 아버님과 형님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미 늦었을 거야. 고객사들과 직원들이 모두 나를 따라올 테니까. 다음 날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새로운 회사 설립을 위한 준비였다. 회사명은 신한물류로 정했다. 자본금 5억 원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우리 부부가 30년간 모은 전 재산이었다. 박 전무님, 기존 회사와 경쟁 관계가 될 텐데 괜찮으신가요? 변호사가 우려를 표했다. 경쟁이 아니라 대체입니다. 고객사들은 이미 저를 따라올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일주일 후 회사 설립이 완료되었다. 이제 핵심 고객사들에게 정식으로 연락을 돌릴 때가 되었다. 하지만 그 전에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고 싶었다. 그날 저녁 나는 다시 아버지를 찾아뵈었다. 이번에는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아버지,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30년간 제가 회사를 위해 희생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속 결정을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현우야, 아버지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장남이 모든 걸 물려받는 게 법도야. 그 순간 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렇다면 아버지, 저에게는 다른 선택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변했다. 처음으로 불안한 기색을 보이셨다. 무슨 소리냐?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30년간 참아온 모든 것들을 쏟아낼 때가 온 것이다. 아버지, 저는 새로운 회사를 차렸습니다. 신한물류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침대에 누워 계시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려 하셨다. 뭐라고? 내가 회사를 차렸다고? 네.
이미 법인 설립도 완료됐고 사무실도 구했습니다. 강서구의 물류센터까지 임대 계약을 마쳤어요. 아버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30년간 아버지를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으로 본 적은 처음이었다. 현우야,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아느냐? 그건 배신이야, 배신. 배신이요? 30년간 제가 키운 회사를 형에게 넘기시면서 저보고 평생 월급쟁이로 살라고 하시는 게 배신 아닙니까?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큰 소리를 냈다. 30년간 쌓였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다. 아버지, 동신운수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밤낮 없이 뛰어다니며 고객사들과 신뢰관계를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 고객사들은 회사가 아니라 저를 믿고 거래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래서 너는 고객들을 빼간다는 말이냐? 빼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이미 5곳의 주요 고객사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아버지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회사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고객사들이었다. 어머니가 급히 방으로 들어오셨다. 우리의 큰 소리를 들으신 모양이었다. 이게 무슨 일이니? 아버지 몸도 안 좋으신데.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나는 어머니께도 상황을 설명드렸다. 어머니는 듣고 계시더니 한숨을 크게 내쉬셨다. 현우야, 그렇게까지 해야겠니? 어머니, 저도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제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해요. 30년간 희생한 대가로 평생 형 밑에서 월급쟁이로 살 수는 없어요. 아버지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시다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다시 주저앉으셨다.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에 힘이 없으셨던 것이다. 현우야, 아버지가 잘못 생각했나? 그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후회가 섞여 있었다. 아버지, 아직 늦지 않았어요. 상속 결정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제가 30년간 보여드린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고개를 저으셨다. 안 된다. 장남이 모든 걸 물려받는 게 우리 집안의 전통이야. 그 전통을 내가 깰 수는 없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마지막까지 아버지는 변하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네요. 나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이미 준비해둔 메시지를 주요 고객사 5곳에 일제히 발송했다. 안녕하세요. 신한물류 대표 박현우입니다. 오늘부터 정식으로 영업을 시작합니다. 지난 30년간 동신운수에서 쌓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5분도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전화가 왔다. 현우님 축하드려요. 내일부터 바로 계약 전환하죠. 고맙습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 모시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전화가 이어졌다. 모두 같은 내용이었다. 동신운수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신한물류와 새로 계약하겠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내 전화 통화를 들으시더니 완전히 절망한 표정을 지으셨다. 현우야, 그러면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아버지, 아직 30% 정도의 고객사는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형이 오셔서 새로운 고객을 개발하시면 되죠. 30년 전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다. 현우야, 그래도 가족인데.
어머니, 가족이라면 30년간 제가 희생한 것도 인정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을 찾는 거예요. 그때 핸드폰이 또 울렸다. 이번에는 회사 직원들로부터였다. 사장님, 저희도 사표 제출할게요. 신한물류에서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핵심 직원 8명이 모두 따라오기로 했다는 연락이었다. 아버지는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으신 것 같았다. 고객의 70%, 핵심 인력의 80%를 한 번에 잃게 된 것이다. 현우야,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거냐? 아버지가 결정하세요. 상속 결정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이대로 가시든지. 30년 만에 아버지와 대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나누는 순간이었다. 더 이상 나는 아버지의 그늘 아래 숨어 사는 차남이 아니었다. 내 힘으로 일어선 한 사람의 사업가였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다. 아버지는 그 사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나는 새 사무실에서 신한물류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첫 주 매출이 기존 동신운수 월 매출의 60%를 기록했다. 고객사들의 반응이 예상보다도 좋았다. 오히려 더 나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어서 서로 만족하는 상황이었다. 현우 대표님 역시 선택을 잘했어요. 서비스 품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네요. 30년간 쌓은 노하우가 다르긴 다르군요. 직원들도 활기차게 일했다. 모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사장님, 이렇게 보람있게 일해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자유로워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야 진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형 민수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다. 현우야, 나 급히 한국에 들어가야겠다.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 형이 오신다고요? 응.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회사 상황도 심각하다고 들었어. 고객들이 다 떠났다면서. 형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호주에서 편안하게 살던 형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을 것이다. 형, 제가 경고는 드렸잖아요. 그래. 그런데 현우야, 혹시 우리가 대화를 좀 해볼 수 있을까? 나도 이 상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이틀 후 형이 한국에 도착했다. 우리는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7년 만에 보는 형은 많이 늙어 보였다. 현우야, 미안하다. 형이 먼저 사과의 말을 꺼냈다. 30년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도 알았어. 그런데 아버지 뜻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형도 피해자인 건 알아요. 하지만 제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우리는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다. 형은 솔직하게 자신의 입장을 털어놓았다. 사실 나는 회사 경영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 30년간 호주에서 살면서 한국의 비즈니스와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거든. 그럼 형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현우야, 내가 하나 제안할게. 회사를 반반씩 나눠 갖자. 아니면 내가 회사를 인수하고 나한테는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좋고. 형의 제안은 예상 밖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다. 형, 고마운 말씀이지만 이미 제 길을 정했어요. 신한물류로 새 출발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동신운수는? 형이 어떻게든 살려보세요. 아니면 아버지와 상의해서 다른 방법을 찾으시든지. 그날 밤 형은 아버지와 긴 대화를 나누셨다고 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현우야, 아버지가 너를 보고 싶어 하신다. 나는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뵈러 갔다. 아버지는 지난 일주일 사이에 더욱 야윈 모습이었다. 현우야, 아버지가 잘못 생각했다. 처음으로 아버지가 잘못을 인정하셨다. 30년간 내가 희생한 걸 아버지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구나. 미안하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았다. 장남이 물려받는 게 전통이지만 그 전통이 내 인생을 망칠 수는 없는 거였어. 아버지는 침대 옆 서랍에서 새로운 서류를 꺼내셨다. 새로 유언장을 썼다. 회사는 너와 민수가 반반씩 나눠 갖는 걸로 했어. 하지만 나는 그 서류를 받지 않았다. 아버지, 고맙지만 이미 제 길을 정했어요. 신한물류는 이미 성공 궤도에 올랐고 저는 제 힘으로 일어선 이 길을 계속 걸어가고 싶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내 선택을 존중한다. 대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부탁할 게 하나 있다. 말씀하세요. 가끔이라도 아버지 얼굴을 보러 와다오. 그리고 내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다오. 6개월 후 신한물류는 업계 선두 기업으로 성장했다. 직원도 50명으로 늘었고 새로운 물류센터도 2곳을 더 개설했다. 나는 진짜 사업가가 되어 있었다. 동신운수는 결국 형이 정리하기로 했다. 남은 고객사들도 하나씩 떠나면서 회사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형은 회사를 매각하고 받은 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 아버지는 3개월 전에 돌아가셨다. 임종 직전까지 내 성공을 자랑스러워하셨다. 현우야, 아버지보다 훨씬 큰 사업가가 되었구나. 오늘도 나는 새벽 6시에 사무실에 나와 하루 일정을 확인한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진다. 30년간 꿈꿔왔던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다. 가끔 아버지 생각이 난다. 아버지도 이제는 이해하실 것이다. 아들의 인생은 아버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전통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걸. 나는 이제 진짜 자유롭다. 그리고 행복하다. 지금까지 인생이야기였습니다. 인생이야기 채널은 매일 저녁 7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다양한 인생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